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가 전국 대도시 중 부동산 차압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회사인 아톰에 따르면 지난달 주요 대도시 가운데 시카고는 차압 절차가 완료된 부동산이 모두 1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디트로이트 609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부동산 차압 건수입니다. 시카고에 이어 뉴욕,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가 각각 상위 5위에 올랐습니다. 아톰이 지난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1월 차압 신청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5%, 12월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집계된 부동산 차압 신청 건수는 35만 7,062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8% 감소한 수치입니다. 차압 절차에 들어간 건수 역시 증가세입니다. 시카고는 1월 763건으로 뉴욕과 휴스턴, LA, 마이애미에 이어서 전국의 다섯 번째로 차압 신청 건수가 많았습니다. 아톰에 따르면 2019년 팬데믹 이전 대비 차압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인디애나가 73%, 아이다호가 70%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미시간 15% 증가, 네바다 10% 증가, 미네소타 9% 증가가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미네소타 교회의 한 가정집에서 지난 18일 총격 사건이 일어났다는 급한 구조 신청이 들어와 출동한 경찰관 2명과 구조대원 1명이 총에 맞아 숨졌다고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총격범 용의자도 그 자리에 숨졌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총격이 일어난 곳은 번스빌 시의 주택가로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경찰관 2명과 구조대원이 숨진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총격 사건이 일어난 집안에는 7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긴급 출동팀이 집안에 들어가기 전에 4시간이나 용의자와 대화와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빌시 당국은 숨진 경찰관이 27살 폴 헬림스트랜드, 27살 매튜 루지이며 소방구조대원 40살 애덤 핀셋도 살해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 애덤 매들리컷도 총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녹음 자료에 따르면 당장 구급차를 보내달라는 주민들의 숨찬 목소리가 남아있었습니다. 뒤이어서 또 다른 신고자는 구급차에 3명이 실려가고 있으며 위독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들 사망 소식에 소셜미디어에는 위로와 애도의 글, 경찰 배지와 휘장이 든 추모 공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법 집행기관도 즉시 소셜미디어에 파란색 막대가 표시된 배지 이미지를 포함한 애도 메시지를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막대에는 애도에 대한 연대의 표시입니다. 미네소타주 강력 범죄 단속국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이 사건 발생 초기의 상황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가정집에서 200정이 넘는 총기 등 불법 무기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 사법당국은 대량의 불법 무기를 소지한 한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히며 발견된 무기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여러 종류의 총기와 무기들로 채워진 군대 무기고를 방불케 하는 창고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벽면에는 위험,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적힌 경고문도 붙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의 집에서 나온 총기는 권총, 소총, 산탄총, 기관총 등 총 248정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 소음기, 조명탄, 수류탄 등도 나왔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법적으로 무기 소지가 금지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 남성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량의 불법 무기들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6일 금요일 저녁 6시 나일스에 위치한 BBQ 가든에서는 시카고 세계 한인 무역협회 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깃발 전달식과 함께 제21대 옥타 회장의 장혜라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장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서 갑진년을 맞아 청룡이 오르듯 한인 사업가들 모두가 성공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청년 창업자, 예비 경제인, 2세 경영인 등 시카고에서 활동 중인 경제인들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축사를 전한 김정한 시카고 총영사를 비롯해서 최은주 시카고 한인회장, 김낙곤 무역관장, 이제니 한인 상공회의 소장, 할리킴 레이카운티 재무관 외에
많은 시카고 내 한인 경제 인사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습니다. 제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쿡카우니 의장 토니 프랙윙클은 텍사스에서 시카고로 이주하는 피난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2억 5천만 달러를 할당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금은 보호소 유지, 보안 서비스, 그리고 연말까지 이주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주에서 제공될 것으로 이는 이 지역의 피난민 지원에 대한 중요한 재정 공약입니다. 그러나 시카고시는 이 협정에서 제외돼서 이 자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면 지난 1년 반 동안 3만 5천 명 이상의 이주민이 시카고와 주변 지역으로 이주됐습니다. 그러나 시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이 이주민 수에도 불구하고 보호소에 머무르는 이주민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지난 1월 초중반 1만 5천 명에 이르던 보호소 거주 이주민 수는 1만 3천 명 미만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오헤어 공항 교통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공항 개선을 위한 연방 보조금 4천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항공부에 따르면 이번 보조금은 제3터미널 개선 작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개의 TSA 검문소를 단일 검색구역으로 재구성하고 승객 복도 및 보관실 공간 확장, 수화물 처리구역 개조 등에 사용됩니다. 리모델링 공사는 올 봄에 시작돼 2027년 여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터미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공사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년 연속으로 오헤어 공항은 전국 공항 중에 가장 큰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공항은 터미널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5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라운드레이크 비치에서 세 아이를 익사시킨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이슨 카렐스는 지난 12월 유죄이지만 정신적으로 병적임으로 유죄 인정 문구를 바꿨지만 금요일 최종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6월 13일에 경찰은 한 여성의 신고를 받고 레이 카운티의 캠덴 이스트레인 200번지에 위치한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카렐스 메모에는 내가 가질 수 없으면 너도 못 가질 거야 라는 문구가 있었고 5살 브라이언트, 3살 캐시디, 2살 지디온이 익사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데브라는 카렐스와 이혼했는데 그녀는 그가 게임 중독과 경제적 무능력에 빠진 부정적인 아버지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이 아름답고 순진한 아이들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렐스를 괴물이라고 표현하며 그가 많은 생명을 파괴했다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제 카렐스는 일리노이 주 교도소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살게 됐습니다. 일리노이주 최대 전기회사 커메드는 19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고객 청구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스템 업데이트는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업데이트로 인해서 커메드 셀프 서비스 툴은 최소 6일 동안 제한되거나 오프라인 상태가 될 예정입니다. 변경 후에는 모든 커메드 고객에 새로운 고유 계정 번호가 할당되며 계정 번호는 종이 고지서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 또는 커메드 모바일 앱의 홈 화면 왼쪽 모서리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청구서의 색상과 로고가 변경되며 일부 고객은 청구서 납부 방식을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 결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지만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하는 고객은 계좌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예산 청구 고객은 3개월마다 월 청구 금액을 검토하고 20% 이상 변경되면 예산 청구 금액도 조정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커메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더라인 시장 스티브 렌츠는 이번 주 정례 보고연설에서 다운타운 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을 강조했습니다. 프로젝트 스테이션 250에 이어 추가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는 마을회관 근처의 플라자 서클 빈 땅에 5층 아파트, 주차장, 2채의 타운하우스 건물과 소매 건물을 건설하는 게 포함됩니다. 1년 전에 발표된 이 6,800만 달러 프로젝트는 인디애나 폴리스 기반 개발사 플레어티 앤 콜린스에 의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렌치 시장은 지난 월요일 밤 마을회관에서 이번 봄이나 여름에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스테이션
250으로 마을회가 남쪽에 지어지고 있는 또 다른 플라자 서클의 4층 아파트 건물은 올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스테이션 250은 현재 시카고 소재의 시너지 컨스트럭션 그룹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도소. 알카포네가 수감됐던 옛 교도소가 결혼식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동부 조립교도소가 2세 결혼식장으로 뜨고 있다고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교도소는 1829년부터 1971년까지 142년 동안 펜실베니아주 최대 교도소 역할을 했습니다. 시카고의 마피아 두목 알카포네와 은행 감독 윌리 서튼 등 악명 높은 죄수들이 수감됐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1965년 국가유적으로 등재됐으며 현재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교도소에서 결혼식을 올린 크리스티나 스펜스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알카포네 감방을 지나갔다며 이 교도소는 독특한 결혼식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5주년 기념도 이 교도소에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로렌 보크마이어와 유진 잔다는 교도소 측이 하객 55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드트럭을 불러서 한식인 김치, 상추쌈과 파전 등을 피로연 음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외벽 훼손 우려로 장식을 걸 수는 없었지만 꽃장식으로 식장을 꾸밀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부부가 평일 결혼식 대관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3,600.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대관 비용은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부 조립교도소는 4월부터 8월까지만 결혼식 대관 예약을 받습니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따른 비싼 난방 비용 등이 이유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따뜻한 날씨를 기다릴 의사가 있는 커플들에게 제격이라며 교도소 결혼식은 교회의 야외 결혼식장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